네, 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12번째 지문이고요. 내용이 굉장히 생소한 내용을, 기출에 이런 내용이 쌤이 기억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배송, 그리고 택배 관련된, 굉장히 우리와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쿠팡이나 뭐 이런 거로 뭐 자기 돈 아니어도 엄마 거로 사본 적이 있을 텐데, 가끔씩 이 배송지 확인, 그 배송 추적, 이런 버튼 눌러보면은, 어디 어디 허브에 있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어디 어디 터미널 이런 거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택배는 화물을 고객이 요구한 장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라고 하는데 알아요, 그죠? 뭐 나도 맨날 쓰는 거니까. 고객이 접수를 하면 출발지의 영업소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화물을 수거하고, 자, 여기부터 이제 독해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화물을 고객이 요구한 장소로 배송해 주는 거잖아. 우리 집으로,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 출발지의 영업소라는 곳이 뭐 하는 거냐면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물건을 수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지정한 장소가 집이 아니에요, 절대로.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그 판매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지정한 장소, 우리가 직접 지정하진 않지만, 아마 쿠팡이 이런 걸 다 해주는 거겠지만,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그 물건을 이제 픽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업소에 모인 화물은 터미널로 이동한다. 터미널이 약간 영업소보다 큰 개념인가 봐. 터미널은 영업소에서 수거한 화물을 모은 다음에 분류해서 다른 터미널로 보낸대요. 오케이. 네. 하나의 터미널이 여러 곳의 영업소를 담당한다라고 있어. 자, 그러니까 약간 머릿속에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영업소 1, 영업소 2 이런 식으로, 영업소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업소들이 있고, 얘네들이 어디로 모이는 거야? 다 하나의 터미널로 모이는 거예요. 되죠? 터미널로 이렇게 모여. 그 다음에 이 터미널에서 다른 터미널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오케이? 터미널 2, 1이라고 할게. 됐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이후 터미널 간의 이동인 간선 운송이야. 자, 지금 이런 걸 간선 운송이라 그러는데요. 오케이? 그리고 도착지를 담당한 터미널로 운송된 화물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착지 터미널이니까 저 왼쪽 거는 출발 터미널 뭐 이런 거겠지, 그지? 됐죠? 도착지를 담당한 터미널로 운송된 화물은 배송 도착지를 담당하는 영업소를 거쳐서, 자, 다시 여기도 이제 영업소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미니미 해가지고 조그맣게 영업소들이 따로 또 있어. 영업소들이 어떻게 해?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고객이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을 한다. 그럼 얘네가 이제 주소로 배달을 시킨다는 거죠. 오케이?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개인 및 기업 고객들의 화물을 신속하게 집배송하는 동시에, 여러분 이 집으로 배송한다가 아니라 모아가지고 배송한다는 뜻입니다. 집단, 모을 집자예요. 집배송하는 동시에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당연히 여러분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택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그 배송비나 이런 것들로 이익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경제 주체적 관점에서의 독해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주체적 독해라는 건, 경제 이 주체가 이게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국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각각의 입장에서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우리가 그나마 생각해보고 이입해보고 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요의 공간적인 분포. 자, 이거 뭐예요? 머릿속에 이제 대충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그려지고, 자, 우리나라야. 수요가 여기도 필요하고 이렇게 몰려있는 곳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별로 없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공간적 분포. 그리고 배송 인프라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죠? 자, 인프라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줄임말이거든? 인프라스트럭처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부 조직이나 기초적인 기반 시설,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근데 이 배송에 기반된 시설이니까 일단 우리가 도로나, 그렇게 약간 기반적인 공공시설, 공공 기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인프라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린 이거 도로로 읽어줘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운송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배송에 관련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대.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지?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도로가 잘 되어 있는지,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한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죠. 먼저 지역별 택배 수요에 따라 영업소나 터미널의 수, 위치, 담당 권역을, 자, 지역별 택배 수요, 지금 방금 아까 위에 얘기했던 수요의 공간적 부포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영업소나 터미널의 수, 위치. 자, 그러면 몰려 있으면 영업소가 당연히
많아야 되겠지. 하나의 영업소가 막 50개의 막 배송을 담당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좀 어려우니까 영업소를 좀 늘려야 돼. 수요가 많은 쪽에선. 터미널도 마찬가지겠죠. 담당 권역. 터미널이 이제 이제 터미널이 좀 일이 없으면 여러 큰 공간을 담당해도 되겠지만, 그지? 이렇게 돼 있으면 터미널이 막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각 지역의 영업소를 터미널에 할당을 해요. 자, 영업소가 이제 따로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이 터미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고, 다른 영업소들은 뭐 다른 터미널에 할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각각의 터미널을 운송 노선으로 연결한다. 네, 일단 터미널과 터미널. 그러니까 영업소는 이제 마지막 배송 작업하는 거고, 그지? 얘네들이 일단 크게 이동하는 건 터미널과 터미널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터미널을 연결을 해줘야 돼. 운송 노선 그냥 뭐 도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쭉쭉쭉 해놓는다는 거죠. 택배 네트워크 유형은 터미널 간의 운송 과정에 따라 P2P, 포인트 포인트라는 유형과 허브 앤 스포크라는데, 자, 스포크가 뭔지 모르겠고 허브도 뭔지 잘 모르겠으나, 너네가 이제 그 배경지식적인 거를, 배경지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에서 봤나? 이런 게 배경지식이에요. 그런 건 최대한 밀접하게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야 돼. 너가 만약에 그래서 뭐 서초 허브 뭐 이런 식으로 나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해가지고 배송지 추적 이런 거, 배송 상태 추적, 그런 버튼 눌러왔을 때 본 적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여기서 떠올릴 수 있다면. 아님 말고, 네, 못 봤으면 말고. 어쨌든 허브 앤 스포크라는 유형, 이렇게. 그리고 하이브리드 유형. 여러분, 하이브리드는 짬뽕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융합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과 니을 융합한 거겠지 아무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됐죠? 지금 터미널 간의 운송이라고 했는데, 운송 과정에 따라라고 했는데, 아까 위에서는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 터미널이랑 영업소죠. 근데 지금 터미널 간의 운송 과정에 따라 나눈다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영업소의 역할은 다 똑같은 것 같아. 괜찮? 방금 위에서 나오는 건 저 세 개가 얘기한 공통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 기업, 니은, 그리고 하이브리드 세 가지 유형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되겠고, 그 중에 터미널 간의 운송 과정이 뭔가 다른가 봐. 오케이? 이게 우리가 초점화할 수 있는 독해 부분이 되겠지, 그지? 자, P2P 유형은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택배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거래.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나 봐, 그지? 출발 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 터미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바로 쏜다라는 뜻이래. 오케이? 직접적이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직접 운송한다라는 말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건, 이 HNS 유형은 간접적인 운송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바로 쏘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자,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지? 그럼 얘는 복잡한가 봐,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운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얘는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내가 방금 얘기한 이 포인트는 바로 쏘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요. 오케이? 성수기에 특정 터미널의 물량이 늘어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다른 터미널에서 시키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걸 막을 수도 있어. 자, 지금 둘 다 시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P2P 유형의 일단 장점으로 읽히는 건 시간이 전반적으로 좀 덜 드니까 효율적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 하지만 모든 터미널을 모두 직접 연결하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모든 터미널을 직접 연결한대. 이게 포인트 터미널의 특징인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터미널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다 하나하나 연결을 해놔야 출발 도착 이런 것들을 각각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그럼 이거 몇 개야 총? 4시 2 해가지고 6가지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네. 자, 터미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운송 노선이 필요해. 자, 여기서 지금 쌤이 4개 그려놨는데, 자, 5번째 터미널이 추가됐어요. 자, 그럼 몇 개 늘어나겠니? 얘 입장에서 5번째 얘 입장에서 4개를 다 연결시키면 되니까 플러스 4개가 되겠지. 그지? 터미널 하나만 추가돼도 막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뭔 소린지 이해되죠, 그죠? 운송 노선이 너무 많아져. 바로바로 쏘는 건 좋아. 그런 건 효율적인데, 그러려면 터미널 늘어날 때마다 하나하나 다 연결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어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싸. 자, 우린 지금 누구 입장에 생각하는 거야? 택배 회사 입장에 생각하는 거야. 택배 회사 입장에서 저런 게 늘어날 때마다 하나하나 다 연결해야 되는 비용, 저기 만약 돈이라면, 돈이든 시간이든, 그렇다면 뭔가 장사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지. 그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돈 벌 때 별로 좋지가 않아. 얘네들이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어야 돼. 또한 각각의 터미널에서 화물을 도착지별로 분류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 이건 당연히 도착지별로 분류한다는 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였어? 잘 생각해봐.
도착지별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쏘는 거잖아. 그지? 그러려면 도착지 터미널이 미리 각각의 화물에 따라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터미널 1에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다 막 모았어. 그지? 여기 각각에 딸려 있는 이 영업소라는 것들이 있겠지, 그지? 근데 이 영업소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물건을 모았는데 어떤 건 부산으로 가고 어떤 건 서울로 갈 거 아니야. 그런 걸 미리 처음에 다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 직접 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출발지 터미널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오케이? 그리고 권역별 터미널의 수도 많아야 돼요. 네, 뭐 그렇겠죠, 그죠? 각 지역마다 터미널이 있어야 바로바로 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쐈는데 거기서 한 100km 운전해서 가야지 배송이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터미널 하나하나 다 세워놔야 돼. 그래서 개별 터미널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야. 어떤 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출발 터미널에서 분류 이걸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출발 터미널도 인력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터미널에 직접 쏘려면 직접 쏘는 곳 근처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터미널이 많아야 돼. 그죠? 그래서 터미널 자체의 개수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 되죠? 또한 물동량이라는 게 불균형한 경우, 자, 물건이 움직이는 양이겠죠, 그죠? 불균형한 경우 간선 운송의 효율성이 감소한대. 별것도 아닌 문장이야. 이런 거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서 한 1초, 2초 차이나 날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1초, 2초 더 고민할 수 있는 습관이 들어야 문제 풀 때 1분, 2분이 줄어요. 이거 별거 아닌 내용이잖아. 물동량이 불균형한 경우 효율성이 감소한다. 무슨 뜻이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럴 때는. 물동량, 물건의 양이 적어. 자, 서울 T1에서 T4까지 가는 이 물동을 생각해 볼게. 그게 택배가 2개예요. 직접 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개 그거 배송하려고 트럭 하나가 운전할 거 아니야. 그지? 얼마나 비효율적인 얘기야. 그지? 기름값이 더 나와요. 이런 얘기지. 오케이? 별것도 아닌 문장들을 너가 제대로 밟아내는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계속 탑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터미널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울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는, 자, 지금 이거 물량이 완전히 채울 정도로 충분하다. 이거 택배사 입장에서는 어때, 기분이? 좋겠지. 그지? 한 번 이동하고 택배비를 왕창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건 문제 없어요. 이건 문제 없거든? 근데 물량이 적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방금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지? 왜 물동량이 적으면 효율적이 적은가? 효율량이 적은가? 물량이 적으면은 적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럭을 일단 가득 채워야 얘가 기름값보단 손해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 터미널을 들러가지고 택배를 막 이것저것 한 다음에 얘 거는 여기로 쏘고 그 다음에 다시 얘 거 중에 여기로 갈 거 다시 또 쏘고 이런 식으로 가나요. 택배가 그러니까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이러면서, 그지? 시간이나 비용이 오히려 시간이 더 들기도 해, 가끔씩은. 비용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기름값 엄청 들 거고 이런 얘기지, 그지? 오케이? 직접 쏘는 거야, 그지? 직접 쏘다 보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유리한 편이긴 해. 근데 만약에 일단 제일 두 가지 정도의 단점이 나온 건데,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야?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터미널도 많이 세워야 돼요.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쏜 그 위치에 이 터미널 근처에 사람들이 다 살아야 돼. 이런 문제가 있어서 터미널이 많아야 된다는 거. 그지? 그리고 처음 출발지에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걸 하나하나 다 분류해놔야 돼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만약에 요즘 사람들이 택배를 안 시켜. 이러면 직접 하려고 터미널 일단 엄청 많이 만들어놨잖아. 하나도 안 굴러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시급을 다 주고 있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거를 택배가 한두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그거를 한두 개 싣고서 트럭이 이제 운송을 하진 않고 다른 터미널들에 들려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막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여기로 갔다 막 이러면서 시간이랑 돈이 배로 들 수도 있다. 오케이? 정리되죠? 자, 그 다음 H&S 유형은 터미널을 H터미널과 S터미널로 나눈다는 것 같아. 그지? 허브가 뭔지 모르겠지만 서브는 서브, 하위에 이런 거지. 그지? 자, 터미널 간의 위계. 여러분, 위계라는 건 상하 이런 거죠. 그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자, 그러니까 허브 서브 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서브 터미널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일단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상위에는 허브 터미널이 있고 하위엔 서브, 당연하고요. 친절한 글이죠. H&S 유형은 P2P 유형처럼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바로 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출발지의 모든 화물을 먼저 허브 터미널로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아까는 출발지 터미널에서 이거는 T1으로 보내고, 이건 T2로 보내고, 이건 T3로 보내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직접 썼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분류 작업이 힘들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 출발지에서 일단 다 허브로 모아요. 허브 터미널로 모아요. 왕창 큰 허브 터미널 하나 그리게. 뭐 여러 가지 출발지들이 있겠지, 그지? 출발지 2, 출발지 3, 뭐 이런 식으로. 여기들이 다 일단 허브 터미널로 물건들을 모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허브 터미널에서 독자지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는 직접 바로바로 썼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경유하는 허브 터미널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지. 그지? 다들 허브에 모았다가 그 다음 다시 허브에서 다시 도착지로 쏘는 거니까. 오케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얘가 추가된 거야 그냥. 됐죠? 이게 왜 좋은가? 이게 왜 좋은가를 궁금해야 되겠지. 자, 하나의 허브 터미널로 여러 권역의 서브 터미널에 화물이 모이기 때문에 개별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B2B 유형에 비해 아까 어땠어? 얘가 여기서 분류를 다 했어야 됐잖아. T1으로 가는 거, T2로 가는 거, T3로 가는 거 그런 거지. 그거를 어디서만 하면 돼? 허브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 분류를 다 하면 되니까 얘는 그냥 모은 대로 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서브 터미널이 되게 편해지겠죠. 그지? 그래서 그런 P2P 유형에 비해서 전체적인 분류 비용이나 작업 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요. 여기로만 몰빵하면 되잖아. 그죠? 얘네들은 다 그거 하는 허브 터미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분류랑 작업은 그냥 여기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쏘기만 하고. 오케이? 그리고 지역 간에 발생할 물동량의 불균형에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야. 물동량의 불균형. 뭔 소리야? 자, 예를 들어서 터미널 1에서 물건이 보통 200개, 막 300개 이러는데 5개밖에 없었어. 그럼 아까 그 5개를 하나하나 써야 되니까. 그지? 터미널 1은 완전 그냥 기름값만 날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어때? 그냥 싹 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얘가 처리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치? 어렵지 않죠? 네. 그러나 배송 과정에서 허브 터미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출발해서 도착지로 가는 것보다는 오래 걸린다. 그치? 아무래도 뭐 바로 쏘는 것보다는, 그치? 허브를 거치니까 오래 걸리겠죠. 일반적으로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이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예정된 시간. 새벽 배송. 이런 거 아니야? 그지? 도착지 터미널 및 도착지 영업소에서의 화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은 P2P 유형에 비해 짧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일단 여기서 배송을 하는 건 얘네가 하는 거잖아. 그지? 얘네 딸린,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얘네 딸린 영업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영업소. 여기 영업소에서 다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택배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준다고. 오케이? 왜? 이미 걸린 게 좀 더 오래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좀 빨리 해야 새벽 배송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죠? 도착이 지연될 가능성. 그렇지. 근데 뭐 분류 못하면 어쩔 거야. 늦게 가는 거지. 그지? 그리고 허브 터미널에서 분류를 하면 처리한 물통량이 많아서, 그치? 여기서 어쨌든 지금 통째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인정. 그죠? 여기서 이제 다 하다 보면 이제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또한 교통 혼잡으로 서브 터미널과 허브 터미널의 간선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간선이라는 건 이런 거였죠, 그죠? 아까 이 터미널과 터미널 연결하는 걸 간선이라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허브를 모아야 되는데 허브가 망했어. 허브를 못 가. 다 막 도로가 끊겼어. 그럼 어때? 허브에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망가지니까. 그럼 모조리 다 그냥 망가지는 거죠, 그죠? 성수기의 택배 수요가 폭증해서 허브 터미널의 처리 용량을 넘어버리면 어때? 그러니까 지금 결국 허브 터미널이 일단 잘 돌아가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체제다. 오케이? 그래서 허브에서 많은 일 처리를 하는 만큼 허브가 이제 막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물량이 허브를 넘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교통 혼잡 이런 거로 허브로 못 가거나 이러면 이렇게 허브가 어쨌든 장애가 생기는 순간 이 HNS 유형은 마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허브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크게 관리를 안 해놓으면은 전체가 그냥 마비가 될 수도 있다. 됐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유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세미 그 배송지 추적 이런 거 눌러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쿠팡이나 이런 데선 하이브리드 유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쌤이 뭐 잘 알진 못하지만 검색해보면 가끔씩 허브가 또 어떨 때는 허브가 또 터미널만 떴단 말이야. 자, 하이브리드 유형은 이 P2P랑 HNS 유형을 장점만을 골라서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할 수 있게 선택하게 만든 거래요. 근데 그 선택 기준이 뭐냐? 물동량이 기준이다. 자,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화물이, 자, 이거 뭐예요? 바로 이렇게 직접 간다면, 여기서 직접 간다는 거, 이 기준이 물동량 기준이야. 물동량이 만약에 많다면,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출발지 터미널에 트럭이 가득 차버렸어.
근데 굳이 이거를 중앙 서버로 보낼 이유가 없잖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지? 오케이. 출발해서 도착지 터미널로 T1에서 T5로 가는 이것만 너무 유독 많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접 쏴버리고 P2P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허브 터미널을 거쳐가지고 일단 허브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물량 대응이 쉽지만 전체적인 분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분류 비용이 높아진다. 이런 걸 그냥 비싸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 지금 어차피 물어볼 거 아니야? 디귿에다가 밑줄 쳐놨으면 디귿의 이유는 이러고 물어볼 거 아니야? 생각해 보라고. 이건 어느 정도 밟고 가야 디귿 문제 푸는 3번 문제 같은 게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풀려요. 잘 생각해봐. 지금 기역과 니은에 비해 디귿은 더 비싸다는 뜻이에요. 하이브리드 유형은 더 비싸다는 뜻이야. 왜? 지금 얘는 지금 P2P도 하고 HNS도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P2P에서 출발지에서 원래 이거 분류하잖아. 맞죠? P2P의 출발지 터미널에서 이 분류하는 거를 얘는 하고 근데 그 와중에 허브 터미널에서도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류라는 걸 두 개 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류 비용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둘의 비용을 다 합친 만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시기별 물량 변화에 대한 대응은 쉽지만 전체적인 분류 비용 자체가 완전히 높아서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지. 돈이 좀 많아야 이제 초기 비용을 이제 낼 수가 있을 테니까. 조그만 택배 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생소한 내용을 다뤘던 관련 기출을 소개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단순하고 그래서 연계로 내기 아주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지문이기는 해. 요즘처럼 쉬운 트렌드에 딱 맞는 지문이 아닌가. 자, 1번 문제부터 적절한 거 고르래요. 1번, 택배 네트워크의 특징을 다른 화물 산업 네트워크랑 비교해. 나온 적 없어. 그지? 이럴 1번 선지 쓱 하고 날리지 마세요. 읽을 때. 이런 거 나온 적 없는데? 라고 그어줄 수 있어야 돼. 2번, 택배 네트의 발달 과정. 자, 지금 P2P에서 HN 서브로 발달한 거야? 아니죠. 그죠? 이건 발달한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다른 유형이 있는 거지. 3번, 여러 유형. 그죠? 세 가지 유형 나왔고, 각각의 장단점. 그치?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2번, 기역과 니은이라는데, 기역은 당연히 P2P고요. 니은은 HNS. 이거였죠, 그죠? 자, 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물어볼 그런 무언가를 지금 물어본 중이야. 1번, 하나의 터미널과 기역에서 P2P에서 하나의 터미널과 연결된 운송 노선 수는 자, 터미널 얘기하는 거죠, 그죠? 터미널 1과 연결된 건 나머지 다의 터미널이랑 당연히 같아야 하는 거지. 그치? 왜? 얘는 어때? 얘는 하나의 터미널과 연결되는 게 사실은 어떤 게밖에 없어? 허브 터미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터미널들도 허브 터미널랑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허브 터미널만 연결고리가 많고 나머지는 그냥 허브 터미널 쏘고 허브 터미널에서 받고 이러고 있는 거지. 2번, 터미널 간의 위계. 이게 바로 허브와 서브고요. 지역 간에 발생하는 물동량의 불균형 이런 거 허브 터미널 있으면은 좀 편하게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죠? 3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택배 화물 수거 및 배송을 자, 수거랑 배송을 터미널이 한다 라고 했는데 어때? 이걸 터미널이 다 하나요? 터미널이 택배 화물 수거한 다음에 그걸 다시 분류한 다음에 배송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터미널은 이동하는 정도야. 이동하는 정도고 이 수거하는 거, 그 다음 배송하는 거는 각각의 터미널에 딸려있는 영업소들이 수거를 하고 여기서,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영업소들이 그걸 다시 또 이제 각각의 배송을 책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터미널이 아니라 영업소라고 얘기해야 되는 선지겠지. 괜찮? 네. 4번, 기역은 니은에 비해 간선 운송 단계가 더 적기 때문에 맞죠? 직배송하는 거니까.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 터미널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면 간선 운송에 걸리는 시간 자체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출발해서 도착으로 지금 바로 쏘는 거잖아. 그지? 바로 쏘는 건데 거리가 같다면 니은은 거리가 같은데 그 거리를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바로 가는 게 기역이라면 니은은 허브 터미널로 갔다가 가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이 기역이 더 짧죠. 오케이? 네. 5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출발지 터미널에서는 도착지별로 화물을 분류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기역과 니은의 큰 차이 중 하나야. 기역은 출발지 터미널에서 어떤 도착지 터미널로 보내야 되지?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직접 쏘는 거예요. 근데 허브 터미널에서만 하는 게 니은의 특징이었어. 오케이? 네, 그래, 분류 작업 자체는 훨씬 더 쉬웠다. 이런 얘기였지, 그지? 자, 3번. 디귿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디귿이 뭐예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왜
분류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은가? 왜? 이거는 얘는 허브 터미널이랑 P2P의 그 출발지에서의 하는 도착지로의 분류 작업을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이야. 오케이? 네. 그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2번 선지 이거 너무 잘 만든 문제예요. 그죠? 편하게 고를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를. 약간 이렇게 잡아놓고 읽을 때 그래놓고 찾아간다면 이 문제 푸는데 20초 이상 걸리겠냐고. 이거 하나하나 일치 불일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이유 문제는. 오케이? 자, 4번 문제. 보기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거를 판단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것은 하이브리드 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어느 택배 회사의 택배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하고 가에서 라가 터미널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거 생략된 거지, 그지? 각각의 터미널에 딸려있는 영업소들은 생략이 된 거죠, 그죠? 영업소들. 됐죠? 자, 어쨌든 그리고 터미널 간의 화살표는 간선 운송이다. 네, 터미널과 터미널 연결하는 걸 간선 운송이라고 한다 그랬어. 현재 터미널의 간선 운송은 잘 되고 있다. 네. 자, 볼게요. 여러분 단 같은 것도 읽어는 봐야 돼요. 근데 딱히 뭐 이거는 그냥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이어서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1번 가로 모인 화물은 라를 거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한대. 오케이. 그리고 나 다에 모인 화물은 바로 도착지 터미널까지 이동한 상황이래요. 자, 1번 선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을 너가 이해를 해보자고. 가에선 라로 쏘는데 나랑 다 같은 경우는 바로 도착지로 이동해버린대. 이게 무슨 뜻이야? 나의 다에서는 트럭이 가득 찬 거예요. 그치? 그러면 굳이 허브를 들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도착지 터미널까지 가는 그 화물이 빵빵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오케이? 네. 라고 얘기하는 게 1번 선지야. 오케이? 나다에 비해서 가가 적다. 다음 2번 라의 문제가 생겨서 자, 허브의 문제가 생겼죠, 그죠? 자, 이러면 HNS 방식에서는 엿된 거예요. 그죠? 허브가 고장나버리면 중심축이 망가진 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어때? 하이브리드는 괜찮아, 일단. 그치? 일단, 불가능한 상황이야, 일단. 자, 각 터미널의 물동량이 불균형해졌을 때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어쨌든 지금 허브가 막혔죠, 그죠? 허브가 막혔어. 이 상황에서 물동량이 불균형해졌어요. 어디는 적고 어딘 많고 이렇다는 거야. 이거 일단 결국 넌 뭐라고 읽으면 돼? P2P밖에 못한다면 이렇게 읽으면 되죠. 맞아? P2P는 뭐가 문제였어? 이런 물동량 불균형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웠어. 오케이? 출발지 터미널에서 하나의 도착지로 가는 물건이 두 개밖에 없으면은 그냥 이 비효율적인 거를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됐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P2P밖에 못한다라고 읽었으면 당연히 그럴 얘기이지. 그지? 됐죠? 그래서 이게 허브랑 P2P를 같이 쓰니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둘 중 하나가 안 되니까, 허브가 안 되니까. 3번 영업소에서 나로 모이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P2P를 쏴야 되는 거죠. 나에서 출발한 화물은 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운송. 그치? P2P 해야지. 이런 얘기죠. 4번 가에서 다로 화물을 운송할 때 라를 거쳐서 운송한 상황이라면 네, 허브를 거쳐요. 라에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에서는 분류 작업 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그게 바로 HNS의 특징이잖아. 그지? 너가 이거 4번을 골라서 틀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아이 너도 해야지 막 이런 이상한 상식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어감 싸움 하는 거죠. 아이 가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고르면 안 돼. 5번 모든 택배 화물이 라를 거쳐가는 상황이라면 통행량의 증가로 가나다와 라의 간선 운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출발지 터미널에서의 분류 작업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출발지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 이거 어디서 하는 거라고? P2P에서 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거 P2P에서 하는 거라고. 출발지 터미널에서 분류라는 것 자체를 P2P에서나 하는 거고, 만약에 허브로 다 모으는 경우라면 허브가 해야 돼요. 저 분류 작업이라는 거. 그치? 근데 지금 HNS 모두 다 허브로 모으는 중이라면 하고 있잖아. 그치? 허브로 모으는 중인데 출발지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왜 해? 넉넉하지 않고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 답이 5번이 되고 괜찮은 문제네요. 깔끔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4번이고요. 네. 이건 뭐 딱히 뭐 어렵고 할 거 아니니까. 자, 계속 내가 이런 바꿔쓰기를 틀린다면 최소한의 예의로 이런 것들 각각 사전 찾아보시고 스프링 조그만 노트 만들어갖고
단어, 그 다음에 그 예문 하나 적어놓고, 예문은 지문에 있는 예문으로 적어놓으면 돼. 이 정도는 하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번에는 12번째 지문 한번 같이 봤어요. 막, 뭐 간접적으로 억지로 끌고 와서 기출지문을 추천해 볼 수는 있겠는데, 딱히 소재가 일단 겹치는 내용이 아니어서요. 그냥 이건 이 지문대로 놔두고, 연습해보기 좀 딱 적당한 난이도의 지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쌤이 보니까 13번째 지문이 사회 지문 중에 제일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문제도 문제고, 잘 만든 지문인 것 같아서 13번째 지문으로 사회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